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뽀개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회 3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 22회 3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예, 그렇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같은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죠. 자,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 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 예,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지정하는 것보다는 재지정 절차가 더 까다롭죠.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왜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냐면 등기소장의 경우 허가구역에서 등기 신청이 들어오는데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4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5일입니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에. 5일이라는 숫자 여기에 있고요.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해제 절차, 지정 절차, 재지정 절차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재지정의 경우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것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처음 지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해제할 때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제든 축소든 재지정이든 다 심의 거쳐야 됩니다. 다만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회 40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올바른 것입니다. 경매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런데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매 부분 포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정하는 게 아니라 1주 이내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2주가 아니라 1주 이내로 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매각 결정기일이 일주일 이내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날까지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4일 이내에 발급해 주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고요. 3번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10%를 빼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뺍니다.
즉 매수보증금을 넘는 때,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이 10%죠. 매수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최저매각 가격의 10%를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해도 맞습니다. 3번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 10% 상당의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예, 요게 맞는 내용이네요.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보증금.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요. 공매보증금은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 이유가 항고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항고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항고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는데 대법원 규칙에 의한 이율이 연 12%입니다. 5번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길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의 저감 없이 새 매각길을 정해야 된다 했는데 유찰된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해야 됩니다. 서울 경기는 20%, 인천은 30% 저감하죠. 상당한 금액을 저감하는데 법원 재량입니다. 만약에 서울 경기는 20%인데 20%면 1억이면 그 다음에는 8천, 그 다음에 6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은 8천만 원에서 20%를 깎아주면 6,400만 원이 됩니다. 또 유찰되면 6,400에서 20%를 깎아주면 5,100만 원이 되겠죠. 최저 매각 가격이. 4번 안 했군요. 4번 부동산 매각의 법원 경매는 일정한 매각길에 실시하는 기간 입찰 그리고 입찰 기간 이내에 실시하는 호가 경매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요게 틀린데요. 기간 입찰 그 다음에 호가 경매 기일 입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가 경매와 기일 입찰의 경우 유찰되면 1길 2회 입찰을 실시할 수 있죠. 호가 경매하고 기일 입찰은 정해진 날짜에 1등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뽑는 것은 똑같은데 호가 경매는 불을 호자 가격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고요. 기일 입찰은 입찰표에다 입찰 금액을 적어낸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기간 입찰은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를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인데 우리 경매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 또는 10분의 1 같은 말입니다. 공매보증금은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번 매각기일은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고요. 매각 방식은 기일입찰, 호가경매, 기간입찰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유찰된 경우, 유찰돼서 새매각을 하는 경우 가격을 깎아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아서 새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가격 깎아주지 않습니다. 재매각의 경우에도 가격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23회 1번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지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촉할 수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은
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도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소위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법인은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 4번에 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분사무소 휴업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뜻다방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됩니다. 3번은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된다.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죠.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